안녕하세요. 양보경입니다. 이렇게 부산에 오랜만에 왔고요. 이 국립해양박물관은 초창기에 자주 왔었습니다. 건립 때. 그래서 굉장히 반갑고 또 이제 발전하기를 희망하는,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분과는 제가 친정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그 해양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한글 조선전도를 좀 더 그 가치와 의미 그리고 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세미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아마도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한글 조선전도를 구체적으로 또 아주 심도 있게 발표해 주실 연구자 또 선생님들이 뒤에서 발표해 주실 거고요. 그러면 이 한글 조선전도가 우리나라 지도 학사에서, 지도 사상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알려면 일단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려면 숲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선전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는 어떤 지도라고 알고 계세요? 가장 위대한 지도? 대동여 지도. 저는 김재희 선생님 굉장히 젊으신 줄 알았더니 네, 그렇게 우리가 예전에는 배웠어요. 고등학교에서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그럼 가장 오래된 지도, 자 한국이 5,000년 뭐 유구한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맞는 가장 오래된 지도는 어떤 지도일까요? 대동여 지도는 1861년에 제작됐기 때문에 훌륭한 지도이지만 이제 60여 년, 65년이 지난 지도입니다. 지도가 없었을까요? 지도는 사실은 지금 예전에는 우리가 종이로 만든 지도만 생각해서 지도의 역사가 짧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지금 남아있는 오래된 지도들은 모두 오래 보존이 가능한 벽화라든가 암각화라든가 동굴 벽화 이런 쪽에 남아 있어서 지금은 지도가 이제 예전에 저희가 막 찾아서 공부할 때 기원전 7,000년경에 뭐 터키의 뭐 차타휘크 지도가 어떻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스페인의 각 동굴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의 동굴 속에서 45,000년 전의 지도가 나와요. 지도의 흔적이 나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오래됐고 당연히 우리나라의 지도하면 대동여 지도가 가장 오래되고 훌륭한 지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 얘기를 오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는 지도는 다 GPS, 그 다음에 디지털 맵 쓰고 굉장히 실용적인 목적만으로 써요. 도구로서 지도만을 씁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도구만이 아니었어요.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이기도 하고 하나의 우주상이기도 하고 하나의 국가 통치의 모델이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아주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구석기 시대 지도로 가면 어떤 두 종의 지도가 가장 많으냐면 세계를 그린 지도하고요. 모르는 세계잖아요. 미지의 세계인데 세계를 그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추상적인 능력을 추상화하는 능력을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던가를 보여주는 가장 최고의 작품이 지도예요. 인간이 그렇게 뭔가를 그리고 기호도 시작해요. 이런 것들이 다른 동물과 다른 굉장히 큰 차이점이었고요. 또 하나는 지도는 그야말로 실용적인 목적이에요. 어디로 가면 사슴이 있고 어디로 가면 토끼가 있고 어디로 가면 어떤 장애물이 있고 사냥을 하는데 뭐가 있고 이걸 그린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와 함께 나의 소유지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밭이 어디고 내 영역이 어디다. 이 동물이 가진 본능적인 게 테리토리얼리티예요. 영역성이에요. 사람이 그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래전에 지도로 가면 너무나 추상적이고 철학적이고
미지의 것을 탐구하고 싶은 욕망과 현실적으로는 내가 가진 것들을 가능한 한 많이 표현해서 남과 구별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도는 그야말로 문명의 역사책이자 축소판이다. 왜냐하면 그 위에 담긴 게 현실을 그대로 담을 수 없잖아요. 취사 선택을 해요. 그럼 뭘 넣고 뭘 지도에 그릴 것인가. 이것이 그 시대, 그 지역, 그리고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도는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 표준적인 세계관을 반영하기도 해요. 저는 우리나라의 지도 중에 가장 오래된 지도가 방부대 암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3,000년 전 이상, 기원전 3,000년 전 이상의 시대부터 그 지역의 환경, 그래서 태화강의 수위가 계속 변했어요. 그때는 훨씬 높았어요, 지금보다. 그런 환경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사냥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잡으려고 했는가, 도구 이런 것까지 보여주는 훌륭한 지도죠. 문자가 없던 시대니까. 그래서 지도는 문자보다도 오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다. 소통의 수단이었다. 자, 저기 가면 뭐가 있어? 얘기할 때 문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전해줘요? 그림을 그리는 거죠. 고래가 있다. 코끼리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이제 그 지도의 초기적인 기능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 우리나라 전체적인 지도 역사를 개관하려면 한 학기 가지고 또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게 주어진 시간이 몇 분까지죠? 2시 10분입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요. 웬만한 거는. 일단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지도는 조선시대 이후의 것만 전합니다. 고려시대 이전 지도가 없어요. 그거는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예요. 되게 종이에 그리거나 그 전에는 어디에 그렸느냐? 천에다가 많이 그렸어요. 가죽이나 천에 그렸어요. 종이가 없으니까. 그런데 천이나 가죽이나 그런 물질들은 종이보다 보존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천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특히 한지는 보존력이 좋아서 오래 가는데 그래도 전쟁을 겪으면서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고려 말에 몽골의 침입, 그 다음에 조선 중기에 임진왜란, 정명호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지도가 거의 남아있질 않게 된 거죠. 기록상으로만 전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도 아까 요동성도 같은 거는 무덤 속에 있어요. 무덤 속에 있는 거 빼고 단독으로 전하는 가장 오래된 지도가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예요. 1402년 조선 건국 후 10년 만에 그린 지도입니다. 이 지도가 남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가져갔기 때문에 이게 침략한 나라가 그 약탈의 대상으로 지도들을 가지고 가서 그리고 이 지도는 특별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보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존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른 지도들은 이름으로만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하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해동제국기에 있는 일본 지도들이고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해동 하면은 조선 후기에는 해동은 중국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용어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신숙주가 세조 때 일본의 사신으로 다녀와서 나중에 성종의 명으로 편찬한 해동제국, 그래서 간행까지 한 해동제국기는 우리나라가 중심이에요. 우리나라 바다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그린 그리고 쓴 지리지휘자 외교서예요. 여기서 해동은 우리나라 바다 동쪽에 있는 일본과 그 당시에 오키나와, 류큐라고 불렀던 유구국입니다. 우리나라가 공간의 중심이에요. 이 용어 하나가 그 시대를 대변해요. 저는 조선 전기에 당시 사람들의 자부심과 문화적 역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해동제국기라고 하는 일단 책 제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양성지가 성종 때 실록에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고려 중엽 이전에 뭐 이건 그냥 간략히 지나가고 그때도 잘 없었겠죠. 우리 조선에 몽골이 다 침략해서 사라졌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만 남기고 우리 조선에 처음에 이회의 팔도도가 있었고 세종 때 정척의 팔도도, 팔도도라는 게 우리나라 전도죠. 양계, 한경도 평안도 양계 지방에 대도소도가 있었고 세조 때는 지금 양성지가 만들어서 진상한 우리나라 전도, 그다음에 나중에 사군 설치했을 때 사군 육진, 그 폐사군 지역에 해당하는 삼읍도가 있었고 또 지금 국경지방에 해안지방에 성각지도가 있고 그다음에 저 압록강 두만강 유역에 군사지도가 있고 제주도도 가서 그렸고 양성지가 직접 제주도 갔습니다. 제주도 지도도 그리고 안철순이 만든 연해조운도 뭐 등등등 쭉 나와요. 그러면서 일본의 승려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본 지도 유구국도도 입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명천하도라고 했지만 이게 중국 지도가 아니라 세계 지도예요. 대명천하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지도 뭐 등등이 있고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든 지리지 안에 팔도 주군도, 팔도 산천도, 팔도 가길 양계도, 요동도, 일본도, 대명도가 있습니다. 양성지가 동국여지 승남을 만들었어요. 근데 원본 동국여지 승남은 지금 전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성종 연산군을 거쳐서 중종 때 완성한 게 신증 동국여지 승남. 우리가 지금 보는 책입니다. 1530년에. 그런데 초본인 동국 지리지에는, 그러니까 동국여지 승남에는 이런 지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팔도의 군현 지도들, 팔도의 자연 산천도, 완전 이거는 자연 지형도겠죠. 그 다음에 팔도 가길 양계도, 이거는 이제 도별 지도일 거예요. 팔도도. 그 다음에 요동 지도, 만주 지도 그렸어요. 일본 지도 그렸어요. 중국 지도 그리고 이 중국 지도는 세계 지도예요. 양성지가 1470년대 완성하는데요, 초간본을. 그러면 조선이 건국하고 1392년 건국하고 80년 만에 전국토를 다 지도화를 한 거예요. 조선은 지도의 나라였어요. 쓴 것만 이런 거죠. 굉장히 많은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인데요. 이 지도 가지고 일주일을 얘기해도 할 말이 모자랄 정도로 중요한 지도고요. 자, 이런 지도를 1402년에 만들었는데 지금 원본은 없어요. 1402년 원본은 없고 가장 빠른 사본, 비단에 그려진 사본이 일본 교토시에 가면 용곡대학, 류꼬쿠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류꼬쿠대학에 1481년경에 모사한 지도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빠른 사본이에요. 그리고 일본의 텔리대, 일본의 홍코지, 일본의 혼묘지에 이 지도의 사본들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20세기 초 일본의 교토대가 지리학과가 제일 오래됐는데 그 지리학과를 창설한 오가와 다쿠치 교수가 1910년에 모사한 모사본이 교토대에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지도를 만들었고 우리나라를 굉장히 크게 그렸습니다. 조선을.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잘못 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그렸다. 중국이 한가운데 있어서 중화사상이다. 이렇게 회귀를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지도는 자기 지역을 크게 그려요. 서양의 원근법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지도가 이쪽에서 바라보는 방향으로 그렸으면 여기 작게 그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세계 지도는, 세계는 공이잖아요. 이걸 평면에 피기 때문에 정확한 지도가 하나도 없어요. 지구의가 아닌 다음에는 어디는 각도가 틀리고 어디는 면적이 틀리고 어디는 형태가 틀리고 어디는 고緯도가 정확하고 어디는 중緯도가 정확하고 그래서 수많은 도법이 있어요. 메르카토르 도법, 뭐 에카르트 도법, 상송 도법, 수많은 도법이 있는 이유가 지도의 제작 목적에 따라서요.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메르카토르 도법은 중緯도 중심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멜카토르의 지도가 전 세계적으로 때 그게 왜 쓰이냐면 항해에 정확했기 때문이에요. 각도가 방향이 정확해서. 그러다 보니까 면적과 형태가 왜곡이 돼요. 고위도가 확대돼요. 이게 지구의 중심에서 빛을 비춰서 쏘는 방향으로 그린 거기 때문에, 그림자의 모습을 그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메르카토르 지도를 보면요, 그린란드하고 아프리카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린란드는 아프리카의 6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똑같이 그려져 있어요, 크기가. 근데 그 지도는 틀렸다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 지도 보고 조선을 저렇게 크게 그렸으니까 정확하지 않은 지도다. 그게 서로 같지 않아요? 어떤 곳을 크게 그린, 내가 목적에 따라서 이때는 조선이 위대한 나라는 걸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조선이 건국한 지 10년밖에 안 됐거든요. 우리가 세운 나라가 이게 구테타가 아니고 역성혁명이 아니고 이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굉장히 정의롭고 올바른 선택이었다. 이걸 세계에 알리고 싶은 태종의 욕망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조선을 크고 위대한 나라로 그리는 거죠. 그리고 조선에 이런 지명이 있다. 세계 지도인데도 조선에 300여 개의 군현 이름을 다 써요. 전부 써줘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각 시군의 일종의 출생증명서인가요? 자기 이름이 들어간 지도. 하여튼 이 지도 가지고 할 말이 많습니다만, 그런가 하면 조선 전기의 또 하나의 아까 말씀드린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 들어가 있는 이런 팔도 총도가 만들어지는데, 동국 여지승남은 인쇄해서 나누어 준 지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고 정확하고 자세히 알리지 않기를 원하는 내용은 안 그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제가 옛날에 찾아보니까 중종 때 그렇게 또 많이 중국의 사신들이 와서 지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걸 베껴서 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대강 그렸고, 대강이라기보다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다 국가의 제사처예요. 국가에서 제사를 지내는 대사, 중사, 소사 중에 그런 대사와 중사처를 표시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대사는 아니네요. 대사는 종묘와 사직이니까 중사처를 표시한 거예요. 산천 해독에 지내는 제사처를 표시한 거예요. 산천에 지내는 제사. 그런데 이거보다 130년 전에 만든 지도는 이런 모양이에요. 이게 더 정확하잖아요. 자, 이런 이제 전도가 민간에서는 저 동남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죠. 동남도를 많이 만들고 필사본, 목사본, 목판본으로도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를 제작한, 제가 생략했지만 밑에 양촌공근에 발문이 있었어요. 누가 어떻게 만들었다. 거기에 좌정승, 김사영, 우정승, 이무, 검상, 이회가 참여해서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검상 이회가 이걸 완성한,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를 완성한 게 1402년 8월이에요. 그런데 5월에 태종에게 팔도도를 바쳤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제가 그걸 처음 봤을 때 그날이 태종의 생일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태종의 생일날 우리나라 전체 전도를 완성해서 바쳤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3개월 후에 혼일강리도를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 정확한 지도를 만들었던 총책임자는 이회인 거죠. 그리고 일본 지도, 그 다음에 유구국 지도, 그리고 몽골을 통해서 수입한 각종 서역, 서방, 중국의 지도들 가져와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지도를 아까 혼일강리도에 들어있는 조선과 같은, 조선의 모습과 같은 이런 지도를 이회의 팔도도다. 이렇게 팔도도 형태다. 이렇게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글 조선전도의 시원은 어떻게 보면 이회의 팔도도예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의 그 탄생에, 조선 전도의 탄생을 몸 안에 간직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글 조선 전도가. 그 다음에 세조가 세조 때 엄청나게 지도를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 완성한 지도가 뭐냐?
북쪽은 정척, 남쪽은 양성지. 양성지는 정말 마다 않고 제주도까지 가서 다 지도 그려왔어요. 정척은 북쪽을 담당해서 역할을 나눠가지고 양성지도 왔다 갔다 했지만 이걸 나눠서 해서 세조 때 1467년에 동국지도라는 지도를 바칩니다. 그게 정척과 양성지의 동국지도예요. 근데 정척과 양성지의 동국지도 원본은 현재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베낀 후대 사본들을 통해서 세종세조대 때 그렇게 많은 지도를 만들었는데 어떤 지도였을까를 추정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자료로는 지금 이거 오타입니다. 국보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죠? 국보 제248호 우리나라 지도 중에 대동여 지도도 국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도 중에 유일하게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지도가 조선방역지도입니다. 왜? 임진왜란 이전에 만들고 여기 지금 이렇게 좌목이 있어서 누가 만들었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작자와 제작 시기가 명확하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전에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단독지도 중에서 가장 빠른 것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전도로서는 단독 전도로서는 가장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보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런 오타가 있었네요. 여기가 이 모습이 정척과 양성지의 동국지도의 모습일 것이다. 훨씬 컸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1m 남짓한 지금 요 글을 빼면 1m가 채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지도고요. 자, 이거와 비슷한 지도가 국사편찬위원회에 있는 조선 팔도 지도. 그다음에 서울역사박물관에 있는 동국 팔도 여지도. 이건 1819년 19세기인데 다시 말하면 이회의 지도나 정척과 양성지의 지도에 나중에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형태가 다시 말하면 압록강 두만강이 납작한 이런 형태가 조선 후기에도 계속 지속돼요. 한글 조선전도는 그걸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척과 양성지의 지도는 그만큼 명성도 있었고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었던 지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이 지도는 제대로 베꼈는데 조선 후기에 베끼는 지도는 어떻게 바뀌느냐? 이거는 제가 나중에 지금 보시면 아까 양성지가 요동도 그렸죠. 요동도를 따로 그렸어요. 만주 일대거든요. 조선 전기의 조선전도 정척과 양성지 형이라고 하는 것은 만주 일대가 그려져 있어요. 압축이 되어 있는 게 제가 보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심리 지도예요. 이심리 눈금으로. 경기도 광주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로 160리였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로 100리, 세로 100리였구나. 동서, 남북 100리였구나. 그런데 금천연, 지금의 시흥입니다. 시흥. 서울시 시흥 금천구. 동서 40리, 남부 40리. 딱 크기가 나오잖아요. 회화식으로 그려놓으면 다 똑같아요. 금천이나 광주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눈금도 나와요. 십리단위 눈금.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었느냐. 우리나라를 저 위로부터 저 함경도 꼭대기부터 해서 이렇게 십리 눈금으로 나눠가지고 강릉은 76번째예요. 그러면 저 위에부터 십리더를 하니 20리단위 저 십리단위로 한 거죠. 그 76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파악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이게 영종조 때 그리고 순조 때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지도 제작 사업이에요. 김정호의 지도들은 다 십리 단위 눈금이에요. 이미 그게 언제 만들어졌어요? 영종조, 순조 때까지의 기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바탕은 1, 2단위부터 시작했다. 1, 2 눈금부터. 그래서 20리 눈금 지도들이 이렇게 많아요. 양천연 보세요. 20리밖에 안 돼요. 서울시 양천구 강서구지요. 교화, 수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국립중앙도서관 곳 이런 거고요. 다양한 이걸 또 이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국지도로 이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작업이 김정호만 했느냐? 아니에요. 그 전에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다 찾은 거예요. 지금 일본 나카노시마 후리츠, 중지도 오사카 있는 중지도 부립도서관에 있는 조선도 우리 장상훈 관장님이 이걸 국립중앙박물관에 계실 때 영인본으로 내주셨는데 이런 지도 국립중앙관관에 14책으로 돼 있고 제목이 대동여 지도예요.
근데 더 빨라요. 대동여 지도보다. 이런 지도들, 예, 뭐 동여도 뭐 이런 또 굉장히 많은 이런 실험들. 그러니까 이렇게 조각조각 하다 보니까 전체를 못 보니까 그럼 어떻게 전체를 봐야 되겠네, 자세하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가로로 길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자, 이 아이디어가 너무 기가 막히다. 근데 이것도 틀림없이 김종호가 뭘 보고 했을 거야. 아이고, 너무 초과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게, 가니까 서북계도 이런 지도가 있더라고요. 규장각에. 저는 김종호가 그걸 봤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대형, 중형 조선전도, 우리나라 전도를 소형 조선전도, 초소형이 저거고요. 제가 여기 또 빠졌어요, 지금. 초소형 전도. 이렇게 해봤고, 형태에 따른 분류를 해봤어요. 그럼 이거는 정촉과 양성지형 지도. 조선 전기형, 저는 만주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넣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조선 세력을 가면서 만주가 빠지는 정촉과 양성지형. 그럼 이거를 이회형이라고 불러야 되나? 그런 고민이 지금은 있고요. 그런데도 보세요. 이게 한글 조선 전도에 하고 연관이 돼서 넣은 건데 19세기에도, 아니 이제 18세기 말을 19세기로 넘어가는 시간에도 이런 형태의 지도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소형 지도들에는 만들어지고 있어요. 대형은 아닌데 소형 지도에는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이런 것도 사례가 꽤 돼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이제는 필사본이 아니라 목판본으로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목판본 지도들. 언제부터? 이미 16세기, 17세기에 목판본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도 안 만들었다. 거짓말이에요. 지도를 많이 만들었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들이 조선 전기형이라고 한다면, 한글 조선 전도는 조선 전기형의 그런 형태를 간직하고 있다. 근데 그게 그러면 발전하지 않은 형태냐? 저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동여 지도가 가지는 목적과 기능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지도가 가지는 목적과 기능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어떤 면에서 정확성 면에서는 발전했는데 또 다른 면에서는 옛날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제일 가까운 게 서울역사박물관에 있는 동국지도, 목판본. 아마 이런 형태가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정상기형, 김정호형으로 가고 목판본 지도들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국립해양박물관 조선전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외형상으로 보면 조선 전기형으로, 이게 발달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일단 그 조선 후기에 가장 중요한 두, 지도의 확대와 이용과 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한글본으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한글 지도는 사실 별로 없어서 이 지도가 그 가치를 이 우리나라 지도 역사상에서 제대로 자리 잡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